네, 앞선 영상에서 저희가 대입 연산자부터 컴마 연산자까지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 연산자, 그리고 형 변환 연산자, 그리고 이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 0 또는 1이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 단위죠. 자, 그래서 비트 연산자는 우리가 비트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 녀석은 컴퓨터에서는 결국 이진수, 즉 비트로 표현이 되게 되죠. 메모리상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때 이 숫자 단위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이 비트 레벨에서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녀석들을 바로 비트 연산자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비트 연산자에는 비트 AND, 비트 OR, 비트 XOR, 비트 NOT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각각 어디 있는지 보면은 요 키보드의 요 위치들에 있다는 거 혹시 못 찾으실까 봐 이미지를 넣어 보았고요. 자, 비트 AND는 여기서 이제 앞에 봤던 논리 연산자랑 차이는 논리 연산자는 앰퍼샌드가 두 개, 바가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었는데 비트 연산자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씩을 사용합니다. 비트는 하나니까 하나를 쓰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AND 연산자는 앰퍼샌드를 쓰고요. AND 다들 아시죠? 두 개가 둘 중에 두 개 모두가 1이면 1이죠. 그래서 자, 0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게 AND 연산자죠. 자, 이 AND 연산자 이런 역할을 하고 이걸 비트 단위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숫자가 보죠. 비트 단위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얘는 1, 2, 4, 8이니까 실제 숫자는 9가 되겠네요. 그 얘는 아마 10이 될 것 같네요. 예, 잠시만요. 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이 두 녀석에 적용을 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1, 0이니까 얘는 0, 두 개 다 1이 아니니까 0, 0, 1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어 연산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다 1이 되죠. 00인 경우만 0이 되는 연산자. 이게 바로 오어 연산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1, 1, 0, 1이 될 거고요. 자, XOR도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죠. 그래서 만약에 1, 0이면 1이고 이런 경우 1이고 그다음에 11이나 00 같은 경우는 0이 되게 됩니다. 연산해 보면 두 개가 다르니까 1, 두 개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0 이런 게 비트 연산이 될 거고요. not 같은 경우는 물결을 사용을 하고요. 비트를 반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즉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고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면 이게 not 연산자가 됩니다. 자, 이 비트 연산자 괜히 어렵고 어디다 쓰는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다루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값에서 빼올 때 비트 연산자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뭐 간단히만 예를 좀 들어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캐릭터가 뭐 스택을 가지죠. 뭐 HP, MP, 뭐 또 어떤 뭐 스트렝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자, 이 각각이 만약 255까지 값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면 얘가 각각 8비트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스택이 하나 있다고 하면 8비트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 캐릭터 어떤 뭐 킴이라고 해볼까요? 킴이라는 캐릭터의 스택을 어떤 인티저 하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어떤 인티저 타입 하나를 int kim 하고 잡으면은 이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에 이 스택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스택 만약에 MP가 필요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만 쭉 빼오면 되겠죠. 자, 이런 연산들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더 잘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 정도의 힌트만 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뭐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다루고 잘 다루려면 비트 연산자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 시프트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시프트 미는 거죠. 미는 연산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꺽쇠죠. 꺽쇠가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비트를 미는 거예요. 그다음에 꺽쇠가 오른쪽으로 있으면 비트를 오른쪽으로 미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라는 변수에 비트를 2 하면 두 개만큼 왼쪽으로 밀어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숫자가 있고요. 여기에 Shift 1을 해주면 한 칸 왼쪽으로 밀게 돼서 얘네가 왼쪽으로 이렇게 쭉 밀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원래 없던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여기는 0으로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고요. 반대쪽 오른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1을 해주면 얘네가 이쪽으로 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없던 공간 녀석은 0이 들어올 거고요. 자, 요 끝에 있던 녀석 얘는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밀려서 날아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비트 시프트 연산 같은 경우는 어, 또 우리가 2를 곱하거나 2를 나누는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왼쪽으로 비트를 하나 밀었다는 것은 값이 2배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우리가 이 이진수죠. 그래서 이진수를 보면 여기는 1, 2, 4, 8 이런 숫자를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던 1에 있던 숫자를 한 칸으로 밀어버리면 원래 1을 나타내는 수가 하나 밀어지니까 2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값이 2배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녀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원래 2를 나타내고 있던 수가 1을 나타내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값이 절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뭔가 연산을 할 때 어떤 a라는 녀석에 2를 곱하는 녀석을 할 때 곱하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좀 더 컴퓨터를 잘 알고 이 비트라는 녀석의 동작을 알면 이렇게 비트 시프트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속도 면에서 훨씬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현대 컴파일러들은 이걸 자동으로 바꿔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보장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컴파일러만 무조건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트를 이제 사용하는 예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풀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트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타입 컨버전입니다. 형 변환이죠. 타입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즉 연산 중에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바꾸는 걸 타입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타입 컨버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implicit 타입 컨버전, 두 번째는 explicit 타입 컨버전입니다. implicit는 암묵적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explicit는 명시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암묵적,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 해줘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서로 그래 그렇게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즉 명확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암묵적인 변환이고요. 명시적인 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걸 무슨 타입으로 바꿔줘라고 얘기하는 걸 explicit type conversion, 명시적인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implicit type conversion, 암묵적인 변환을 먼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입연산입니다. 이 는 하는 게 대입연산이었죠. 자, 그래서 대입연산을 할 때는 자, 우리가 이게 일종의 대입연산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가운데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L value라고 해요. left죠. left value 해서 L value라고 부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를 R value라고 합니다. right죠. 이항연산자에서 왼쪽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L value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R value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대입연산을 할 때는 두 개가 만약에 타입이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F는 10이죠. 근데 F는 더블입니다. 얘는 더블이고 근데 우리가 10이라고 적으면 얘는 인티저죠. 두 개 타입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자, 요쪽에 맞추어 주는 거예요. L 밸류에 맞춰서 R 밸류의 타입을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L 밸류가 더블이니까 더블에 맞춰서 이 더블로 넣어 주겠다라는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FN은 실수 형태로 10.0 뭐 000이 있겠죠. 10.0이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L 밸류가 더 클 때 늘 네, 이렇게 적을게요. L 밸류가 R 밸류보다 그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클 때를 올림 변환이라고 하고요. 프로모션이라고 하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int가 i를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인티저 타입인데 3.1415992 이거는 실수죠. 그래서 뭐 일종의 플로트라는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수인 경우에는 자, 그런 얘가 더 크지만 우리는 L 밸류에 맞춰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값을 정수형에 맞춰 주게 되고요. 우리가 실수를 정수형으로 바꿔 줄 때는 이 뒤를 날린다고 그랬죠. 소수점 이하를 날리니까 i에는 3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플리시트 컨버전의 이 약속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원하지 않게 값이 사라지거나 뭐는 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모리 공간을 낭비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값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이 내림 변환 같은 경우는 뒤에가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값의 정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값이 뒤에 날아간다는 건 정보가 사라지는 거죠. 정보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내림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체크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꼭 명시적인 타입 컨버전을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임플리시트 타입 컨버전 첫 번째 케이스 대입 연산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정수 연산입니다. 자, 정수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캐릭터도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숫자 표현할 수 있고 정수 연산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자, 숏 같은 경우도 정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얘는 1바이트, 예.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1바이트고요. 예. 숏은 일반적으로 2바이트를 사용을 하죠. 물론 이제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건 전 복습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인티저로 변환을 해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보면은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고 이 녀석이 이제 연산을 하게 되죠. 이 안을 보면은 ALU라는 녀석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얘가 계산하는 녀석이에요. 계산기인데 이 계산기가 어, 캐릭터용, 뭐 1바이트용, 2바이트용, 4바이트용 이렇게 다 따로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면은 얘네 각 따로 있게 하려면 이 CPU가 엄청 커져야 될 거예요. 엄청 커져야 되는데 CPU가 너무 크고 그렇고 복잡해지면은 사실 관리하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일반적으로 그 4바이트용 ALU를 가지고 있으면 4바이트와 그다음에 그 더블 프리시전용 8바이트용 ALU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작은 녀석인 같은 경우 이 두 녀석은 4바이트로 바꾸어서 ALU, 4바이트 ALU를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연산을 할 때 캐릭터와 쇼트형 가지고 연산을 하더라도 연산 과정에서는 인티저로 변환이 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CPU에 있는 ALU가 이 각각에 대한 그 ALU를 따로 가지고 있기 힘드니까 인티저 형태 그리고 보통 더블 형태 8바이트용 ALU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인티저형 그리고 그 부동소수점형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도 4바이트, 8바이트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CPU가 가지고 있는 녀석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변환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산은 임플리시트 타입 컨버전을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얘네 연산하면 결과가 4바이트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형 변화는 정수 연산에서 발생하는 형 변화는 연산 중에만 유효하고요. 결과값이 계산될 때는 원래 이 녀석들이 가진 타입으로 변환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타입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연산 중에만 변환이 돼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만 모르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mplicit type conversion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수식의 연산입니다. 자, 우리 수식 expression을 만들 때 뭔가 긴 연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뭐 길지 않더라도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얘는 int고 얘는 플로트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나누기 연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가장 큰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돼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얘가 플롯으로 변환이 돼서 플롯들 사이에 계산을 해서 결과값이 플롯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 코드를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A는 인티저로 잡았고요. B는 더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라는 연산을 할 건데, 자, 이 연산자의 크기는 얼만가, 이 결과값의 데이터 타입의 크기는 얼만가라는 걸 해보면은 8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 A는 인티저니까 4바이트지만 B는 더블이니까 8바이트죠. 8바이트니까 이 큰 쪽으로 맞춰지겠죠. A도 8바이트로 바뀌어서 연산을 하고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8바이트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티저 그 프리시전 뭐 4바이트 정도로만 인티저로만 계산이 되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명시적으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implicit는 다 살펴봤었고요. 자, 명시적인 변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licit 명시적인 type conversion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지정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고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리는 거죠. 자, 타입을 이렇게 바꿔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타입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괄호하시고 이 안에다가 타입을 적어주고 뒤에 변수가 오면 이 변수의 타입을 얘로 명시적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소스 코드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처럼 A는 인티저, B는 더블이죠.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인티저 수준의 계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B 얘는 더블이지만 인티저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괄호 인트 괄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산값이 정수 레벨에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서 이거의 크기를 보면은 이 수식의 결과값의 크기를 보면은 자, 얘는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4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explicit type conversion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컨버전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암묵적인 약속을 믿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어떤 예기치 못한 논리적인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가독성, 다른 사람들이 이 코드를 봤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작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가급적 어떤 타입 컨버전이 필요한 경우는 익스플리시트하게 컨버전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연산자들에 대한 복습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부터 형 변환 연산자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한 번씩 C 프로그램 기초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강의 자료를 다시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포인터 그리고 구조체에 대한 거는 저희 C 프로그래밍 레벨 2에서 앞으로 강의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 연산자들 얘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있죠. 바로 연산자의 우선순위입니다. 프레시던스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연산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연산자가 굉장히 많고
이것들이 조합이 돼서 수식이 되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연산을 먼저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칙 연산 같은 경우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한다면 얘네를 먼저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죠. 근데 이런 약속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얘 먼저 하고 얘를 하는 결과값과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하는 결과값이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C 프로그래밍에서도 이 연산자들 사이의 결과값의 그 우선순위에 대한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선에서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 순서예요. 단항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산술, 관계, 논리, 대입, 콤마 연산자가 되게 됩니다. 말로 좀 정리를 해보면 단항 연산자들이 가장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콤마를 제외하고. 그리고 산술 연산자는 관계, 논리 연산자보다 우선시한다 정도로 이제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괄호 연산자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식 이걸 했을 때 앞을 먼저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이 괄호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순서가 헷갈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괄호를 사용해서 내가 명시적으로 순서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연산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은 내가 의도한 대로 확실히 돌아가겠죠. 그래서 연산자들, 다양한 종류의 연산자들을 사용을 할 때는 괄호를 사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논리적 오류, 로지컬 에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강력하게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또 연산자 얘기할 때 이제 결합 규칙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지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즉 다른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는 앞에서 정의를 했었죠. 이 녀석은 괄호로 잘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같은 연산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런 거죠. x 곱하기 y 곱하기 g, x는 y는 g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연산자에 따라서 어떤 녀석들은 왼쪽 우선입니다. 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연산자들은 뒤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는. 그래서 이제 왼쪽 우선 left to right로 가는 오퍼레이터들은 산술 연산자 같은 이항 연산자들이 대표적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경우는 단항 연산자들이 대부분의 단항 연산자들이 이런 녀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대입, 증갑, 형분한 등 이런 순서를 따르는데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괄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도 D를 먼저 하고 싶으면 이렇게 괄호를 사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순서를 정해주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로 로지컬 에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식이라는 걸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들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에서 복습해본 내용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C 프로그래밍 기초 복습을 이어갈 거고요. 다음 영상의 주제는 조건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